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 선배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벌써 10년이나 됐는데 우주인 선발된 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이라고 저를 불러주십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는데 저의 꿈은 진짜로 우주에 한번 가보는 겁니다. 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민간에서 만든 거대한 우주선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 일론 머스크라는 창업자가 팔콘 헤비라는 예전에 달에 보낼 때 쓸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우주선에 자신이 만든 전기 자동차를 실어서 저 우주로 발사했어요. 네. 요즘에는 예전에는 아마 이런 우주 산업이 국가에서 주도해서 했었어야 되는 그런 산업이고, 특히나 예전에 미소 경쟁이 한참 심각할 때는 정부에서 당연히 엄청난 세금을 투여해서 했었던 일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조차 민간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님, 제가 이렇게 새롭게 책을 내게 됐는데 혹시 시간 낼 수 있냐? 그런데 주신 글을 보니까 창원이라는 말이 딱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제조업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제조업을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선배님이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당연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그 창원에 있는 많은 좋은 분들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라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선배님께 그 책에 쓰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송곳처럼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감해주고, 당신 채용도 그 아이디어는 이것만 알고 저건 모르기 때문에 이건 보충을 해주고 이래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백조도시가 됩니다. 백조도시 불가능한 꿈이 아니고요. 고산 대표 세계적으로 탐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창원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게 일단 한 단계 우리가 넘어선 겁니다. 백조도시 갈 수 있는 거요. 자, 제가 이제 고산 대표에게 송곳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드려야 제가 먼저 한 뒤에 그 시간은 20분 내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제조업은 이제 굴뚝산업이라고 합니다. 굴뚝산업. 그래서 망해가는 것으로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들 굴뚝의 시대는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가 기계공업을 중심 도시인데 기계공업이 사양산업이 된 것이냐? 근데 이제 고산 대표는 하버드를 다녀오고 또 싱귤러리티라는 저 실리콘밸리 아주 유명한 학교를 다녀온 뒤에 이 창업 지원 전문 비영리 단체 타이드 인스티튜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창원에 있는 젊은 사람들, 우리 JC 멤버들도 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운 용산 상가를 스타트업 제조 인프라로 바꾸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마산 창원 진해 청년들에게 제가 오늘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마산대학교, 문성대학교 이런 많은 학생들이 보는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고산 대표를 보러 오라고. 채용들은 안 보도 좋으니까. 자, 마산, 창원, 진해의 청년들에게 서울에서의 경험, 그리고 하버드에서의 경험, 실리콘밸리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까? 네, 그 사실 요즘에 지난 정권에서도 그랬고 창업에 대해서 이번 정권도 그렇고 역시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업이라고 하면 보통 IT 창업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려면 무언가 제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걸 만드는 공장이 사라질 수가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예. 다만 이게 다음 세대의 그 제조업으로 어떻게 우리가 빨리 전이해 갈 것인가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에 미국에 처음 갔는데요. 그때 공부를 하러. 그때 이미 미국에서는 다음 세대 제조업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 그래도 서울대학교에서 이과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2010년도에 그 3D 프린터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존재해왔던 기술인데 그때부터 2009년도부터 이 프린터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민간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저렴한 3D 프린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보고 와, 이거 굉장히 혁명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 한국은 조금 늦게 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이런 게 미국에서 막 뜨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SNS 관련된 사업들, IT 관련된 사업들에만 이 창업 지원이 몰리고 거기 집중돼 있었는데 미국이 사실은 우리보다 한 3년, 5년 정도 앞에 가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이런 제조업에 관련된 창업을 지원해야겠다라고 해서 서울의 그 세운상가에 자리를 틀게 되었습니다. 이 창원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제조업이랑 참 익숙하실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청년들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 제조업이 뭔지 잘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지 감을 못 잡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 뿌리를 두고 주위에서 그런 제조업에 많이 노출된 분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자산을 지금 아직 강하게 갖고 있는 창원에서는 시정부 차원에서는 아마 더더욱 그쪽 방향으로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고대표가 쓴 글을 보면은 아이디어 하나만 가꾸고 제조업체가 아이디어 하나만 갖고서 시제품부터 대량 생산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 온라인 디맨드 제조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창원에 구축할 수 있나요, 그런 거를? 제가 이게 아마 좀 개념이 생소할 것 같아서 설명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무언가 만들려면 공장에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 청년들은 어느 공장에서 뭘 만드는지 모르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뭐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제조업도 온라인에서 서비스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고 싶으면 저희 서비스에 그 3차원 도면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서 그걸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이런 시대가 앞으로 더 많이 도래할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편 끝에는 공장이 있어야지 이런 모든 걸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공장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또 온라인에 연결돼서 세계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제조업을 다 진행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원의 장소는 잡고 있지만 이런 제조 인프라를 가지고 전 세계를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제조 국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거대한 대기업들 말고도 그 대기업과 협력하는 협력업체들도 굉장한 수준의 그런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하드웨어 붐이 불면서 중국 심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 중국 심천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전 참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가 이런 제조 국가로 잘 브랜딩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수요들을 다시 한국으로 끌고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데 뭔가 같이 함께 일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이제는 제조업이, 근데 우리 예전엔 제조업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완제품으로, 기성제품으로. 그런데 지금 고산 대표 아이디어는 이제 창원에 있는 공장에서, 팩토리에서, 저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공장에서 전 세계에서 주문 들어오는 것을 주문 제작을 해주는 이런 플랫폼으로 창원이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창원의 기계공업 산단,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건 뭐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정말 마스터피스라고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원이라는 도시가 박정희 대통령과 오원철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사실 불가능한 도시였는데 그 유산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고산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사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주문부터 받는 겁니다. 주문부터 받아서 딱 제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산항으로 또 진해 신항으로 이렇게 수출하게 되겠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젊은 창업자들, 창원에 많은 기업인들이 이제 관심만을 갖고 새로운 길을 열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이제 관심은 지금 우리 고산 대표 이야기하는 건 주로 청계나 세운상가에 있는 좀 작은 단위였다고 한다면은 창원은 중후장대한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대단 대규모 중공업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은 그러면 이런 추세와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예, 제가 그 전반에 대해서 뭐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만한 그런 깜냥은 되지 않습니다만
뭐 창원이 중구장대한 그런 제조업을 바탕으로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영원히 그럴 것인가라고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선업도 굉장히 위기에 빠지고 자동차 산업을 봐도 자동차가 그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서 거기 필요한 부품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제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이미 제조력이라는 것은 여기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어떤 도메인에서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제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중구장대한 것까지 다 제조해 봤는데 뭐 다른 거 못 하겠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 5년, 10년, 20년 비전을 갖고 서서히 이 체질을 변화시켜 가야지 또 그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제조업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고산 대표가 했던 이야기에서 100만 도시, 100조 도시 보면은 창원을 그러면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 어떻게 미래로 가져갈 것인가, 저는 세 가지 단어를 요약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테크 캠퍼스, 오션 시티입니다. 스마트 팩토리하면 4차 산업혁명이 그냥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LG전자가 스마트 팩토리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공장인데 이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면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실업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생기면 더 많은 일자리가 또 스마트 팩토리에 공급하는 많은 부품들과 그걸 가지게 되죠. 제가 고3 대표를 특별히 모신 것은 이런 온라인 제조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뿐 아니라 우주인이고 지금 말했지만은 우주로 다시 가고 싶은 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김항식 총리님 그리고 윤정인 장관님 계실 그때 정부에 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준경 장관이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뭐 지사로도 물망에 오르시고 하던데 그분이 제가 창원에서 이렇게 미래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고 했더니 창원의 미래 산업으로 하나를 지목한 게 우주 산업이었습니다. 우주 산업. 자, 우리가 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배가 쉽이죠, 쉽. 그리고 배 조수가 10여화됩니다. 쉽빌딩이죠. 우주선이 뭡니까? 우주선도 배입니다. 스페이스 쉽입니다. 엔진, 배를 돌리는 터빈입니다. 그것도 엔진이고요. 다음에 그럼 우주선에 뭐 부품이 들어갑니다. 수많은 기계 부품이 들어가죠. 수많은 기계 부품이 들어가고 다음에 그럼 우주선이 대기권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필요한 수많은 재료, 우리 창원에 재료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은 이게 아주 굉장한 미래 산업입니다. 이게 기계 산업을 살리는 또 하나의 그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고산 대표가 미래의 우주로 가고 싶은 꿈을 창원에서 한번 여러 가지로 또 꿈을 불태워 볼 계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 아까 전 세계에서 주문을 받아서 창원에서 최고의 기술로 제조해서 수출한다. 우리는 이전에 만들어서 수출했는데 이제는 주문을 받아서 수출합니다. 그런 수출을 하기 위한 공장, 스마트 팩토리.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 시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마트 시티는 사실은 신도시에 완전히 처음부터 아파트 냉장고부터 모든 게 연결되어서 딱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고 다음에 화장실 가면은 바로 당뇨 측정이 되고 다음에 뭐가 나고 하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 스마트 팩토리는요, 이건 더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건 지금 창원에 있는 모든 공장들, 마산에 그리고 진해에 있는 모든 설비들이 연결되어서 굉장히 초정밀에 굉장히 그 산업 네트워크를 연결되어서 제조업이 바로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떤 사양으로 주문을 넣어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기술, 이게 스마트 팩토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40조에 머물러 있는 창원의 경제를 100조로 끌어달릴 힘이 될 겁니다. 그게 스마트 팩토리고 테크 캠퍼스는 뭐냐면요,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아시아 각국에서 온 저임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웃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고급 인력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칭 MIT 같은 우리 고산 대표랑 하버드 다닐 때 그 찰스 강 따라 내려가면 바로 밑에 있는 근사한 학교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입니다. MIT죠. 매사추세츠 MI 인스티튜트 오브 T는 테크놀로지고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를 창원에 유치하려고 창원에 유치해야 된다는 것이 제 연구소의 제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가 활로가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 누가 어느 정부에도 마찬가지 결론일 겁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보복을 당해봤지 않습니까? 아시아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최고 인재를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과거에 우리 창원 기계공고가 또 금호기계공고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서 이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는 아시아의 최고의 인재를 고등학교 때부터 선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공부를 시키죠. 또 하나 문과, 이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과에서는 우리 창원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모델이 될 겁니다. 지방행정의 모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창원이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테크 캠퍼스, 오션시티라는 걸 해서 굉장히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르쳐주는 학교를 만드는데 저는 그것을 같이 좀 유명한 사람 이름을 내세워야 됩니다. 뭐 반기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대한민국이 난 뭐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이 난 유명한 사람이 반기문이고 월드뱅크의 김용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름을 딴 행정대학원,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대학원 이런 걸 하나 만들면은 아시아의 최고 인재들을 모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계 각국에서 주문을 받아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연구소에 오게 되겠죠. 고선 대표님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이 제조업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왜냐면 창원이 제조업을 빼면은 사실 산업이 없지 않습니까? 제조업이 당연히 너무나 큰 인더스트리니까 이게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재를 영입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모든 많은 면을 고찰하셔서 이 책에 담아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너무 겹치는 것들이 많아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재밌는 게 아까 스마트 팩토리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스마트 팩토리 그 안에 TF가 구성됐는데 거기서 또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완전히 체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제조업이라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근데 이런 뭐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미래의 제조업에 대해서 이만큼 식견을 갖고 고민하실 만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선배님이시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화자찬 무슨 H 대학원 선후배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크려면요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분들 중에 네트워크는 장사에도 네트워크, 영업에도 네트워크가 센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제가 우리 고산 대표도 그렇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쌓았던 인맥, 또 정부에서 일하면서 쌓았던 인맥 다 동원할 겁니다. 다 동원해서 창원에서 최고 멋진 마산 창원진에서 최고 멋진 행정과 또 제조업과 경제가 탄생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를 모르면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를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제가 네트워크 힘 덕분에 김항식 총리도 불렀고, 그다음에 윤정인 장관 우리 네트워크 힘에 속해 있는 분이죠. 마산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반기문 총장 저 충북 사람인데 충북 사람들 별로 대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창원으로 모셔와서 창원 시민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보니까. 그리고 또 정운찬 총리라든가 뿐 아닙니다. 우리 수많은 스카들을 해서 창원에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제 문화일보 동기이기도 하고 또 순천의 천재였던 지금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이 저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이분이 오신 것도 우리 미래 네트워크의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힘을 합쳐서 또 우리 내부의 지혜를 모으고, 또 마산 창원 진해 출신이 외국에 가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아이디어도 모으고, 또 우리 서울에 또 정부 여료도 많습니다. 지금 장관도 많고요. 총리가 한 분 나오셨죠? 노재봉 총리 나오셨는데 또 총리가 또 나오실 겁니다. 아마 윤정인 장관도 총리가 참 대실분한 분이었는데 저는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정말 네트워크의 파워로 창원의 미래가 확 바뀔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자, 창원은 광역시 성격하고 이런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원시 100만 도시인데 초등학교처럼 옷을 입혀갖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자꾸 부자연스러워 안 돼요. 자치도 제대로 안 되고 발전도 없고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도시 이름은 다 뺏겼고
그래서 이 해법이 뭐냐? 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했습니다. 거기 해법을 주신 분 한 분이 김항식 총리 대법관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안대희 대법관, 그다음에 또 우리 김종대 법원장 헌법재판관, 또 제 한 해 후배인 서울법대 조홍식 학장 헌법학자고요.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위헌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정부가 국회가 꼼짝을 못할 것이다. 왜 20만 30만 되는 구청인데 어떤 구는 자치구고 어떤 구는 행정구냐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진해구 거의 자치를 찾게 됩니다. 마산 하포구 자치를 찾게 되고요. 해운구도 그렇고 창원은 창원대로 그렇고. 그럼 창원시는 뭐 하느냐? 창원시는 큰 대기업 보면요 미래전략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전략실 역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많은 공무원들은 그냥 허락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을창구, 성산구, 그다음에 진해구, 마산구, 마산 하포구, 해운구 이 주변에 구청 상권도 또 커지게 됩니다. 새로운 정치 인력들도 또 성장하게 되고 그것도 사람들이 제가 했더니 그 굉장히 신기한 아이디어다라고 했는데 신기한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한 그 지혜를 모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북콘서트 했습니다만 창원 미래 네트워크 앞으로 고산 대표는 이제 창원 미래 네트워크 우리 멤버죠. 멤버가 되었고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와 4차 산업혁명과 창원을 연결짓는 정책 조언을 우리와 함께 계속 나눠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우리 뭐 어느 대학원 출신들끼리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끝이야겠죠? 네, 저도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아까 같은 학교 나와서 서로 좋은 말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안 합니다. 예, 안 왔을 거예요. 만약에 보내주신 글 중에 그 창원과 제조업 이런 문구가 들어있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별로 올 만큼 전 정치 같은 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관심이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러시아에서 우주훈련 받을 때도 그랬고 그때 뭐 절절하게 느꼈던 거고요. 요즘에 제가 사업하면서 중국에 저희 이제 지사를 만들었는데 중국 신천에 가보면은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제 우리나라는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선가 이런 리더들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그 시대에 대해서 좀 논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좀 몇 년 동안 좀 멀리에서나마 이렇게 쭉 온 바에 의하면 우리 선배님은 그런 비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러면 다른 분들보다 한번 신뢰하고 좀 지지해줄 만한 그 근거가 되지 않는가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좀 부탁을 드리자면 정치인들 많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그리고 정말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해서 나온 이야기인지 그런 비전이 있는 분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